물론입니다. 이번에는 사건의 인과관계와 대중의 심리,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더욱 촘촘하게 엮어 한 편의 정치 심리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긴 호흡의 스크립트로 완성해 드립니다. 15분 이상의 롱폼 영상에 최적화된 몰입감 넘치는 대서사시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여의도의 어느 밀실, 혹은 강남의 고급 부동산 중개업소 VIP룸. 그곳 테이블 위에는 붉은 인주가 잔뜩 묻은 도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십억 원, 아니 평범한 서민의 인생 전체를 갈아 넣어도 모자랄 거액이 오가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주인의 마지막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장이 쿵 하고 찍히는 그 짧고 둔탁한 파열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그토록 간절히 듣고 싶어 하는 소리는 경제부총리의 화려한 그래프 브리핑이나 국토부 장관의 엄엄한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들과 금배지를 단 의원들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매도 계약의 타건음입니다.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에 질려 떨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차트가 파란색으로 곤두박질 칠 때, 악재 뉴스가 속보로 뜰 때? 아닙니다. 바로 그 회사의 사장, 임원, 소위 말하는 내부자 인사이더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아무런 설명 없이 시장에 내다 팔 때입니다. 그들이 팔면 거기가 바로 머리 꼭대기, 상투입니다. 회사의 내부 사정과 미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장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데 아무 정보 없는 승객들이 배는 안전하다는 안내방송만 믿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부동산 시장판에서 아주 도발적이고 그래서 더 위험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집값을 잡겠다고 마이크 앞에서 핏대를 세우면서 왜 정작 당신들의 집은 팔지 않는가? 정책을 설계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당신들이 집을 안 파는데 국민 보고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건 거대한 사기극이 아닌가?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담장을 넘어 광화문 관가의 높은 벽을 뚫고 강남 복부인들의 안방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칼끝이 향한 곳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는 지금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시장 경제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를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5월 9일, 이 날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붉은 펜으로 각인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저 달력 한 장 넘어가는 평범한 봄날일지 모르지만 지금 여의도와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운명을 가를 최후의 심판일, D-Day로 통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을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는 날, 탐욕의 진실이 드러나는 날로 규정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1%의 고위층은 집을 팔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소중한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버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거의 뼈아픈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고 현재의 데이터를 현미경처럼 해부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산, 당신의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 공정의 현주소를 묻는 잔혹한 부동산 심리 스릴러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이 왜 이렇게까지 소름 끼치도록 아프고 동시에 2030세대와 무주택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2019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국민, 특히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던 사람들에게 피눈물이자 절망이 되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미친 듯이 폭등하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심차게
그리고 비장하게 선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중 수도권에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한 채만 남기고 답하십시오. 6개월의 시간을 드립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인가 보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솔선수범한다면 시장에도 강력한 하락 시그널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당시 사정기관의 총책임자이자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김조원 민정수석. 그는 자신의 강남 도곡동 아파트, 그 똘똘한 한 채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이라는 민정수석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청와대를 나갔습니다. 세간에는 아내랑 싸웠다. 시세보다 비싸게 내놔서 안 팔린 거다라는 별별 뒷말이 돌았지만 국민들의 뇌리에 박힌 결론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아, 장관급 자리보다 강남 아파트가 더 높구나. 집보다 집이구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위층이 몸소 권력은 5년이지만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는 것을, 부동산 불패 신화는 신화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바로 그 트라우마,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은 배신감과 학습된 무기력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뒤바뀐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은 달라졌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인용한 경제정의실 1012년 앞 경실련의 통계는 여전히 암울하고 충격적입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소위 말하는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나 됩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 중 11명은 자기가 그 강남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전세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강남 핵심지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다른 곳에 산다? 그리고 그 집에는 전세를 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갭투자, 갭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혹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언젠가 더 오를 때까지 버티겠다는 시세 차익용 투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회에서는 입으로 서민 주거 안정, 부자 감세 반대, 전세 사기 척결을 목청 높여 외치면서 뒤로는 스마트폰으로 강남 아파트 호가를 확인하며 자산 증식에 흐뭇해하는 이 이중성. 이준석 대표는 이 모순의 고리를 끊기 위해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한 겁니다. 왜 하필 5월 9일일까요? 이날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징벌적인 세금 폭탄을 피해서 그나마 세금을 덜 내고 팔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닫히는 날입니다. 정말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아니 최소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파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안 판다? 그것은 정부의 고위직조차, 야당의 의원조차 집값 하락을 믿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세금 좀 더 내더라도 버티면 더 오른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승부수는 던져졌습니다. 5월 9일까지 팔아라. 안 팔면 당신들은 정책 사기꾼이다. 이 논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시그널 이론, 시그널 티어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지금이 고점이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시장 한복판에 대형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따를 리 만무합니다. 이건 마치 식당 주인이 우리 집 음식 상했으니까
손님들은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면서 정작 주방 뒤편에서는 자기 가족들에게 그 음식을 배불리 먹이는 꼴입니다. 만약 5월 9일까지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의원들이 매도 행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봐라, 쟤네들도 안 판다. 우리도 저들처럼 버티자. 존버가 승리한다. 결국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도 양치기 소년의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아주 차가운 냉소와 허무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들의 뼈를 때렸다는 반응과 함께 그들이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줄을 이룹니다. 국회의원 배지는 길어야 4년짜리 비정규직이고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증은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평생 가는 정규직이다. 이 잔인한 명제를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네티즌은 정책 만든 사람이 그 정책을 안 믿는데 개미들 보고 믿으라는 건 주가 조작과 다를 게 없는 사기 아니냐는 촌철살인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닥난 신뢰의 현주소입니다. 정부가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 그 원인은 바로 정치인들의 지독한 언행불일치에 있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의 결말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기적처럼 고위직들이 매도 행렬에 동참하여 시장에 집값 안정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고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는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이번에도 역시나 서로 눈치 게임만 하다가 슬그머니 5월 9일을 넘기고 결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절망적인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새드 엔딩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는 단순히 세금 혜택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진정성을 평가하는 중간고사이자 민주당이 외치는 서민 정치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정치는 신뢰라는 화폐로 거래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국가가 이 길이 맞다라고 했을 때 국민이 따르는 힘,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서 이 신뢰라는 화폐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리더들이 자신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정반대의 곳에서